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드릴 거냐, 총 3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옥션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 옥션을 선택해서 작품이 출품되고 판매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판매된 다음에 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3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딩아 제발 들어오지 말라 느낌이었는데 제가 출품을 하고 나니까 제발 비딩아 들어와라 뭐 이러한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컬렉터를 위한 유튜브 채널 두두갤러리입니다. 초보 컬렉터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작품을 사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다고 해도 아트페어에 가면 이미 다 솔드아웃, 갤러리 가면은 사전 리스트로 판매가 되고, 그렇게 작품을 사기가 힘든데 더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 바로 작품 판매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컬렉팅을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컬렉팅을 계속하고 싶으면은 한번 꼭 팔아봐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제가 워낙에 컬렉팅을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너가 소장을 하고 너가 평생 소장을 할 게 아니라면 언젠간 작품을 팔아야 되는데 한 번만이라도 팔아봐라. 팔아보면은 너가 어떠한 걸 깨닫고 계속 컬렉팅을 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판매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드릴 거냐, 총 3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옥션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이 옥션을 선택해서 작품이 출품되고 판매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판매된 다음에 후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3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옥션사가 있어요. 생각보다 뭐 K옥션, 서울옥션, 라이즈아트, 그 다음에 뭐 헤럴드 아트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 옥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옥션을 통해서 작품을 판매해보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판매하고자 했을 때 그래도 가장 신뢰감이 있고 뭔가 이러한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된 게 우리나라에서 옥션이란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옥션으로 통해서 한번 작품을 팔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샀던 작품들 중에서 옥션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옥션에 내려고 하면은 그 옥션에서 여러분들 작품을 받아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작품이 생각보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선 별로 없더라고요. 이거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옥션에서 미리 레코딩이 되어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번 판매가 된 경험이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이러한 레코딩도 없고 새로운 작품을 여러분들이 출품하려고 하면은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판매할 목적이 있다면은 이러한 레코딩이 있는 작품을 좀 생각하면서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들마다 리셀 락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청신이라고 하는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2년간의 리셀 락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고상우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는 3년의 리셀 락이라는 그러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이 리셀 락이라고 하는 게 뭐 법적으로 뭐 된다 안 된다 말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거랑 같냐면 약간의 신의의 문제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를 2년 안에 팔았을 때 제가 뭔가 받게 되는 그러한 페널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다, 뭐 100%는 아니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서 되도록이면은 리셀 락을 좀 지키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셀 락도 빼고 옥션에 레코딩이 없는 작품도 빼고 하다 보니까 팔 수 있는 작품이 정말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운이 좋게 한 작품을 찾을 수 있어서 그때부터 출품할 수 있는 옥션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이왕 경험을 할 거면 우리나라의 메이저 1, 2 옥션을 경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옥션과 K 옥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까라고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차이점 때문에 K 옥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냐? 첫 번째, K 옥션은 우선 운반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작품을 서울 옥션에 보내려면은 그거에 대한 배송료가 따로 붙는데 K 옥션 같은 경우는 배송료도 따로 붙지 않고 K 옥션에서 직접 직원분이 와서 작품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안 그래도 저도 되게 바쁜데 이거를 제가 또 들고 K 옥션을 가고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판매했던 작품이 굉장히 큰 작품이어서 이거를 차에 실어서 판매한다? 그건 생각만 해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어요. 근데 K 옥션에서 이거를 받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되냐? 시작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작가. 그러니까 시작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미니멈 가격이죠. 그리고 추정 가격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추정 가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저랑 함께 K옥션에서 담당을 했던 직원분이 맨 처음에는 여쭤보셨어요. 지금 이 작품의 갤러리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산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답변을 드렸고, 제가 샀던 가격 기준으로 시작가를 맞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컬렉터분들하고 담당자분 사이에서의 약간의 의견 조합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샀을 때 가격보다 이 작품이 많이 올랐을 때 그럴 때는 이게 뭔가 맞춰질 수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내 작품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이동이 되지 않는 작품이라면은 시작가를 또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담당자분과 여러분이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가를 맞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 K옥션 담당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작품을 수거해 가십니다. 그 수거해 갈 때는 여러분들이 보증서랑 작품을 준비해 두시면 돼요. 그렇게 작품을 수거해 가시고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한 2, 3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옵니다. 언제 출품이 될 거다. 위클리, 그리고 프리미엄, 그리고 메이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제가 출품했던 작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으로 출품이 됐습니다. 메이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출품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격, 작품의 가격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작가님이 그동안의 경력, 그리고 그분의 인지도, 그리고 그분의 인기, 작품의 인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영이 돼서 메이저로 분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은 프리미엄 정도까지는 받아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작품이 제가 출품한 다음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있을 프리미엄 전시에 작품이 전시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죠? 제가 옥션을 선택을 하고 옥션 담당자님과 얘기를 통해서 시작가를 맞추고 작품을 배송으로 보내서 작품이 걸리기까지 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경매가 끝나는데 대충 2주가 걸립니다. 그럼 2주 동안 이제 기다려보는 거예요. 비딩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진짜 한 일주일 반은 비딩이 안 들어와가지고 엄청 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반의, 그러니까 반대편의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작품을 낙찰을 받을 때는 아, 비딩아 제발 들어오지 말라 느낌이었는데 제가 출품을 하고 나니까 아, 제발 비딩아 들어와라 뭐 이러한 것처럼 약간 반대의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건 간에 저쨌건 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 작품은 1비딩이 들어왔습니다. 1비딩이. 그리고 나서 작품이 팔리게 됐죠. 그러면은 시작가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받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판매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11% 정도 되는 수수료를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건 K옥션도 배송료도 안 받아, 그죠? 그리고 전시도 해줘, 판매하는 플랫폼에도 올려줘. 당연히 수수료가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떼고 작품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작품을 내놓는 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집안에서도 워낙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한번 팔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판매가 되게 되면은 바로 그날 메시지가 연락이 옵니다. 형진님의 작품이 얼마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라는 게 바로 연락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주일 이내로 입금이 되게 될 거다. 근데 이게 사실 일주일 이내로 입금이 되는 게 되게 좋은 케이스이기는 한데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왜냐면 제 작품을 가져가신 분이 입금을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저한테 들어오는 그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가져가신 분이 바로 입금을 하셨고 저는 작품이 판매된 다음에 3일 안에 돈을 입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 토탈로 따지게 되면은 작품을 판매하겠습니다 라고 글을 쓴 이후로 거의 한 달 간격 안에 작품을 판매 완료까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판매를 하는 경험을 겪다 보니까
확실히 좀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진짜 소장을 하려고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소장을 마음으로 구입을 하고, 내가 나중에라도 뭐 투자 목적이든 아니면 뭐 황금성의 목적이든 나중에 판매를 염두에 두는 작품을 내가 만약에 사고자 하면은 진짜 두 가지를 고려해야겠다. 첫 번째, 시장에서 이게 나중에라도 판매가 되겠는가? 이 작가님이 꾸준히 활동을 하겠는가? 그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이 작품의 인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도 시장성이 있게끔 이렇게 유동성이 있겠는가를 하는 게 1번. 그리고 2번이네요. 이게 단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품을 이제 컬렉팅할 때는, 근데 저는 미리 누누이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컬렉팅을 하기는 하지만 분명 아트테크적인 것도 분명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재테크적인 것도 분명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염두에 두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러니까 밸런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림과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될 만한 그림의 밸런스를 맞춰서 정말 저의 취향도 이 선 안에서 이제 맞춰지게 된다라는 거. 물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네가 컬렉터냐? 네가 취향이 맞으면 팔리건 말건 네가 그림을 그냥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죄송한데 저는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제가 뭐 작가님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이 그냥 너무 좋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컬렉팅도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런 투자적인 관점을 포기할 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 테두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컬렉팅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판매하는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 됐고요. 그래서 어떠한 작품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히, 조금 더 냉철하게 이제 구입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언젠간 한번 기회가 되면은 꼭 옥션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판매해보는 경험을 해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컬렉팅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초보 컬렉터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영상을 계속 찍을 테니까요. 계속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